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트여신 가문숙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가 주식을 하시는 우리 유튜버들이 망하지 않을 기업,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 즉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이것만은 꼭 확인하고 매매하자라는 제목으로 기본적 분석에서 우리가 짧게나마 한 10분여 가량 꼭 확인해야 할 그런 어떤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에는 많은 테마들이 있죠. 그런데 실적은 영원한 테마다라고 할 만큼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실적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무조건 실적만 좋으면 주가가 가느냐. 어떤 투자자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대표님, 왜 이 종목은 실적이 너무 좋은데 주가가 안 갈까요? 왜 오르지를 못할까요? 그런 질문을,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죠? 그 이유는 바로 아무리 좋은 종목도 매수자가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결혼 배우자 상대 아무리 잘생기고 멋지고 돈이 많은 그런 배우자가 될 수 있는 남성이라도 좋아하는 여성이 많아야만 인기가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종목도 아무리 종목이 좋더라도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급이 좋거나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 그러니까 즉 인기 있는 종목이어야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해서 기본적 분석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짧게 파악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각 HTS에 보면 기업 분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들어가시면 먼저 이제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알아야겠죠. 어떤 기업인지 알아야겠죠. 기업명을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보시면 업종 PER이 있고 그 다음 PBR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PBR을 한번 챙겨보셔야 할 텐데요. 그럼 PBR은 저 수치가 어떤 게 좋은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1 이하인 0.7, 0.8 이런 종목은 굉장히 저평가됐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1과 가까울수록 1이 넘더라도 1과 가까울수록 이 종목은 저평가된 기업이고 투자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5, 6, 7.8 뭐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PBR이 높은 기업은 고평가된 기업이고 투자하면 안 되겠네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편 이면으로 보면 성장성이 높은 기업, 주식은 미래 가치를 먹고 성장하는 또 오르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이 경제보다 6개월 선행한다라는 얘기들도 있죠.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좋다면 1분기부터 주가는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미래의 성장 가치를 보고 지금 현재 주가가 이미 오르고 있기 때문에 PBR이라는 건 현재 실적 대비 주가가 높게 평가됐다라고 해서 고평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고평가됐다라고 해서 안 좋은 기업은 아니다. 여러 면들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있느냐. 이왕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이 배당도 준다라면 더더욱 먹고 알먹고 일석이조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안식처,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셔야 할게요. 바로 이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그날의 종가를 곱한 게 바로 시가총액입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높다라는 건 발행 주식수가 많거나 아니면 주가가 높다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물론 두 개가 다 해당이 된다면 시가총액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3만원, 4만원 하는 종목이 시총이 굉장히 작은 경우가 있고요. 4천원, 5천원 하는 종목이 시가가 큰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4천원, 5천원 하는 종목이 시총이 크다라는 건 발행 주식수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요. 5만원, 6만원 하는 종목이 시총이 작다라는 건 어쩌면 발행 주식수가 굉장히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현재 가격과 이상하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총이 낮은데 안다면 시가총액으로만 주식의 어떤 흐름을 평가하지 마시고요. 발행 주식수도 한번 꼭 같이 살펴보시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유동 주식수가 중요합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제외한 그 나머지 시장에서 돌 수 있는 그런 어떤 유동 주식수 물량을 얘기하는 거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건 이제 물론 이제 돌아가시기 전인데요. 이런 지분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럼 대주주 지분이 어느 정도가 제일 적당하냐라는 질문을 하실 거예요. 30% 내외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매출액은 뭐죠? 회사가 분기마다
또는 한 해에 얼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매출을 일으켰냐 하는 게 바로 매출액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정관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회사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업이 영업이익을 낸 부분이 바로 영업이익. 그래서 기업에서 재무제표를 보실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기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단기순이익은 예를 들면 임대수수료라든지 파생상품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등등 이런 어떤 영업 목적을 위한 그런 매출을 제외한 다른 부수입적으로 발생된 것들을 다 포함한, 그러니까 즉 한 해의 통틀은 모든 이익을 단기순이익이다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이렇게 점점 늘어난다면 그에 걸맞게 영업이익도 늘어나는 게 좋고요. 혹시라도 매출액은 줄어들었는데 영업이익이 늘어났다는 건 어떤 재료비에 절감이라든지 또는 마케팅 비용의 절감이라든지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발생했다. 단기순이익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셔야 할 게 바로 이 자본금, 부채 비율, 유보율입니다. 회사의 자본금이 줄어들고 있다라면 좋지 않겠죠. 또한 부채율은요, 줄어들수록 좋습니다. 보통 부채율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렇게 20, 30, 40, 30% 미만일 경우에는 거의 무차익 경영이라고 할 만큼 부채 비율이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보율이라는 건 기업의 현금에 유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금 자산 보유 평가를 얘기합니다. 유보율은 클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무상증자도 할 수 있고 주주들에게 배당도 나눠줄 수 있고, 물론요, 만약에 유보율이 너무 막 크다, 유보율만 너무 많다, 이것만 결코 또 좋다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기업이 돈만 가지고 있고 여기저기 투자하지 않고 계속 현금을 싸갖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보율은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높은 게 좋겠죠. 유보율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게 좋고요. 부채 비율은 점점 줄어드는 게 좋다. 요거는 꼭 챙겨봐야 할 기업의 자산 가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은 매년 증가하는 게 좋고요. 영업이익은 매출액과 함께 증가하는 게 좋고, 그리고 회사의 영업이익 외에 그 외에 발생이익을 모두 합한 게 단기순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은 낮아지는 추세가 좋고요. 유보율은 높은 그런 기업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래로 이렇게 내리다 보면 ROE, EPS, BPS, PBR, PER, 배당 수익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꼭 보셔야 될 건 일단 저는 5대 지표, 5가지 지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ROE라는 게 뭐냐? ROE라는 건 바로 자기 자본 이익률입니다. 단기순이익하고 나누기 자본 총계 곱하기 100을 한 게 바로 ROE라는 값이에요. CEO가 기업에 투자된 자본을 사용해서 창출하는 이익을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이 ROE입니다.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을 알 수 있는 그런 자기 자본 수익률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자기 자본 수익률, 자기 자본 이익률, 바로 ROE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PS라고 있어요. 자, 그럼 EPS는 뭐냐? 주당 순이익.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단기순이익 나누기 총 주식수, 그러니까 즉 주당 순이익이라는 건 한 주당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이 얼마큼이냐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주당 순이익이 당연히 높을수록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도표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셔야 될 건 바로 BPS입니다. 주당 순자산이에요. 순자산 나누기 총 주식수. 총 주식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즉 나눠 가져야 하는 배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당 순자산 BPS, 이 부분은 장부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의 순자산을 발행한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인데요. 해당 기업이 자산 가치가 각 기업의 주가에 반영된 정도를 우리가 파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중요한 건 PER입니다. 그럼 이 PER은 뭐냐? 주가 수익률입니다. 주가 나누기, 현재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
즉 EPS,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EPS를 나눈 값이 바로 주가 수익률이에요. 우리가 PER, 퍼라고 불리우는 이 지수는 퍼가 높으면 회사의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이고, 반대로 퍼가 낮으면 주가가 낮다라는 뜻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파악할 때 나타나는 지표입니다. 수익성과 성장성, 퍼 굉장히 또 중요한, PBR과 함께 퍼는 중요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PBR입니다. 바로 이 PBR은요, 주가 순 자산 비율입니다. 주가 나누기 주당 순 자산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기업이 현재 주가가 주당 순 자산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시장의 가치와 장부 가치를 비교해서 PBR이 낮고 대주주 지분이 낮은 회사는 적대적 M&A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드라마에 종종 나오죠? 적대적 M&A. 막 장외에서 주식을 따로 매수를 해서 나중에 막 주총 열고 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바로 요게 PBR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렇게 해놨고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쭉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설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따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만 외우세요. 5가지 지표를 요약을 했는데요. 자기 자본 이익률 ROE, 주당 순이익, 주당 순이익, EPS, 주당 순자산 BPS, 주당 순자산 비율 PBR, 주가 수익률 PER인데 이걸 어떻게 외워요? 외우는 방법이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이미 기업 지표에 나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 이런 시험을 보실 게 아니라면 외우실 필요 없고요. 이것만 외우세요. 앞글자가 P인 거, PBR, PER. 요 두 개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낮을수록 가치주의고 저평가, 가치주의고 저평가이고요. 그 외에 EPS, BPS, 즉 ROE, EPS, BPS 세 가지는 높을수록 좋다. 다시요. 5가지 지표가 있는데 이 중에서 PER과 PBR, 앞글자가 P로 시작하는 2가지는 낮을수록 좋다. 가치주의고 저평가이다. 그 외에 3가지 ROE, EPS, BPS는 높을수록 좋다. 가치주의고 저평가이고 오량 재무인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긴 시간 설명을 드렸지만요. 여러분들이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거. 첫 번째, 시가총액, 액면가, 발행주식수, 대주주 지분,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부채 비율, 자본금, 유보율, 그 다음에 5가지 지표. 요 5가지 지표 중에서 P자로 시작하는 2개는 낮을수록 좋다. 그 외에 3가지는 높을수록 좋다.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 분석 어렵지 않죠? 적어도 요 5가지 정도는 꼭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요게 또 중요해요. 컨센서스. 요거 눈여겨보셔야 해요. 컨센서스. 내년에 어떤 성장성을 보이느냐. 그래서 2021년, 22년 주가가 어떻게 더 성장하는지를 보셔야 하는데요. 제가 이 실적 컨센서스에 대한 흐름은 따로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서 더 세분화된 내용으로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세분화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차트여신 감은숙이었습니다.